여야가 보궐선거 이후 당 지도부를 뽑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으로 맞춰진 정치권의 시계는 더 바삐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지도부 선출 얘기를 중심으로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짚어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5선의 송영길 의원 당대표로 당선이 됐어요. 3수 끝에 당선인데 네. 간발의 차로 친문 홍영표 의원을 따돌렸는데 네. 이게 당신보다 민심, 쇄신 의지로 읽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약간 이제 해석하기가 좀 복잡한데요. 어쨌든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세 분의 표차가 정말로 가까웠다. 특히 송영길, 홍영표 이 두 분 사이는 0.05% 차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게 간발의 차이다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송영길 신임 대표가 비문이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홍영표 후보 같은 경우는 친문의 핵심이지만 송영길 신임 대표 같은 경우도 친문이긴 하지만 친문의 핵심 범주 안에는 안 들어가는 친문이었다. 이 정도로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체로 보면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친문의 핵심들이 많이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송영길 후보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최선을 다해서 맞춰야겠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대의원들이라든지 여기서 표가 좀 더 감으로 인해서 간발의 차이로 송영길 대표가 당선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기준으로 봤을 때 안정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간다. 이런 선택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영암무한 신안의 서삼석 의원 탈락했어요. 네. 여당 지지율 떠받쳤던 호남 지지율이 이탈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서삼석 의원의 탈락하고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호남에서도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점차 빠지고 있는 이런 현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일관되게 지금 목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서삼석 의원의 탈락은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개인적인 지명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당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 중간 허리가 될 수 있는 우리 호남의 의원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점이 읽히는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네, 대선이 약 310일 정도 남았다는데 당대표를 호남 출신이 하면 대권에 나선 호남 출신들은 입지가 좀 위축되고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제 경남 양산이 이제 경남이 고향이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 영남 쪽에 있는 뭐 지금 김부겸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당대표 호남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 호남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국에서 당대표도 호남, 후보도 호남이었을 경우에는 조금 부담감이 느껴지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호남 출신이 선출됐다는 것이 어쨌든 정세균, 이낙연 이 두 분께 그리 좋지는 않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새 원내대표 뽑혔는데 4선의 김기현 의원. 네. 이게 향후에 다음 달 초쯤에는 당대표 선거를 한다는데 네. 이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것, 향후 당대표 선거의 구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호남 출신 당대표, 호남 출신 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 이게 이제 부정적이다는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지금 울산 이제 영남 출신이 됐는데 그러면 당대표는 비영남권 출신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벌써 일부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당대표 출마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미묘하게 지금 당대표 경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딱히 무슨 100% 논리적으로 맞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주호영 전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또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을 받았어요. 정권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마 검찰개혁 완수일 텐데 네. 그건 내부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잖아요. 네. 또 다른 내부 반발이 있을 것인지 이 반발을 뚫고도 그러면은
정부에서 바라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인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김호수 총장 지명에 대해서 내부적인 반발은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검찰의 내부적인 반발은 사실은 전혀 정당성을 갖지 못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라든지 징계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이 정당성이 없는 어떤 행정처분을 징벌을 강행하려고 하니까 내부적인 반발이 일어났었던 거고요. 김호수 총장 지명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과 무관하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반발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인격이나 인품이나 대단히 훌륭한 분이니까 이제 내부적인 문제는 없는데,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세 분을 연속으로 모신 법무부 차관 출신이고, 또 매번 공직 어떤 후보 있을 때마다 단골로 지금 후보자로 오르내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이 문정권 방탄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의 아마 집요한 공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